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모든 에너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집중돼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전 세계는 이곳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요. 트럼프와 젤렌스키다. 라는 거죠. 사실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회담 결렬이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유치한 싸움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외교적 충돌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냈고요. 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까지 키웠다라는 것이죠.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회담 예상과 달리 극심한 갈등과 언쟁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회담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종식 가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나 공개적인 언쟁과 비난전으로 치닫으면서 최악의 외교적 실패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젤렌스키를 생각하면서 항상 느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 살리기 그 절박함에 비하면 지금 젤렌스키는 어느 정도일까?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이 회담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참으로 위대했구나. 저런 미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받았으니 말이죠. 자, 회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선 승리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협상을 통해서 전쟁 종식시키겠다라는 입장을 꾸준하게 밝혀왔죠. 트럼프 2기가 들어섰습니다. 외교적으로 트럼프가 이 전쟁 종식에 어떤 방식을 동원할 것인지 트럼프라는 사람이 참 창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방식에 대해서 온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원을 갖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것 때문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지금 회담을 추진을 한 건데요.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받겠다. 그러면서 경제 지원도 받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광물권에 대해서 50%를 요구하는 트럼프와의 뭔가 대화가 좀 필요했기 때문이었는데 양측 의견이 좀 갈리면서 이 감정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 회담이 생방송으로 중계됐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정상 간의 대화에 보기 드문 수준의 격렬한 논쟁과 면박이 오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부통령이죠. 마이크 펜스가 공격을 하는 모습에 미국이 약소국에 대한 대우가 차등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요. 이 마이크 펜스가 먼저 젤렌스키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미국이 제공한 지원에 대해서 단 한 번의 감사의 메시지가 없었다라고 말이죠. 사실 젤렌스키는 영어가 능통하지 않은데 통역을 쓰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에 좀 미스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런 비난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치고 간다든지 또는 통역관이 유화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런 부분이 조금 미스가 났다라고 저는 보는데 젤렌스키는 바로 반박을 했죠. 감사했다. 그러나 펜스는 계속 공격을 해댑니다. 진정한 감사 표현이 없었다. 감사의 방식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맘먹고 공격하고 나왔다 정도로 봤는데요. 굉장히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이제 빈정이 상했죠. 이에 반발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도 똑같은 결과를 아니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트럼프가 빡 돌았죠. 뭐라고 했냐면 우리 건강한 나라고 우리 강한 나라다. 네가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논할 위치에 있지 않지 않냐? 이러고 젤렌스키를 완벽히 꽉. 이 정상 간의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발언을 중간중간에 끊으며 치고 나오면서 굉장히 무시하면서 감정은 고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젤렌스키는 미국과 러시아 모두 우크라이나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출했고요.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전쟁을 끝낼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제3차 대전을 도박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3차 대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요. 결국은 트럼프 캠프와 펜스 부통령 측에서 회담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복도에 이제 뷔페 같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없애고 킥아웃 시켰습니다. 꺼져버려 막 이렇게.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조롱의 대상이 됐다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정상에 대한 대우를 결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협상팀들도 다시 이제 트럼프와의 미팅을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가 완벽히 거절하면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문재인이가 이제 트럼프를 만나러 미국에 갔을 때 say hello goodbye 하고 그냥 돌아섰잖아요. 요런 식으로 젤렌스키를 무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룰루랄라 하죠. 트럼프 내 편이야 이러면서 젤렌스키를 스컴백,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놈이다 라고 조롱을 했고요. 미국 내 여론은 갈렸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젤렌스키에게 미국 돈으로 전쟁 치르면서 감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해? 이러면서 젤렌스키를 비판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지지자들, 그러니까 미국 내 이제 좌파 워커들은 트럼프가 동맹에 대해서 모욕적이었다, 외교적 실패를 초래했다, 그리고 강대국인데 품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트럼프의 최측근이다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끗 더 높여서 조롱을 쳤는데요. 내가 저 자리에 없어서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있었으면 아마 부통령보다 더하게 젤렌스키를 공격을 했을 거다라는 느낌으로 게시글을 업로드했습니다. 젤렌스키는요, 이제 회담 끝난 후에 미국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아니고 미국 의회. 왜? 이제까지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글을 올려도 이미 늦은 대응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 회담에서 젤렌스키가 정상 간의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장을 그냥 건방바지 같은 그런 거, 뭐라고 해야 되나, 주머니 달려있고 굉장히 복식 예의를 갖추지 않은 부분, 그래서 트럼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빈정이 상하고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해석을,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내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양복을 차려입고 이렇게 나오기는 좀 그래, 이해를 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어디 동네 이장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물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나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 그 나라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출 필요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미스가 있었다라는 것. 인도 총리라든지 본인의 전통 의상을 입잖아요. 그게 이제 격식을 갖춘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나온 거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건빵바지 같은 그런 바지를 입고 공식 석상에 앉았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미스가 안타까웠다 정도로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이번 회담은 좀 중요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었는데 서로의 감정을 표출한 자리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많이 아쉽고요. 앞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전쟁 종식 협상이 오히려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러시아는 룰루랄라 더 큰 공격을 해댈 것으로 보이고요. EU 연합의 개입을 빠르게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할지 여부가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미국이 발을 빼면 그 부담을 EU 이제 유럽 측에서 얹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뜻 내가 할게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많은 해석을 낳고 있는 이번 회담은 사실 국제 외교에서 최악의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전쟁으로 펼쳐질까봐 전 세계가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쭉 봤을 때 우리에게도 결코 좋은 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냉정한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를 대하는 트럼프를 봤을 때,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스타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돕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치 선생님이 어린아이 꾸짖듯 면박을 주는 장면을 보면요, 미국이 향후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파악이 좀 되잖아요. 고립주의를 선택하고 더 강화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다라는 거죠. 나 플러스 1이 있어야지 플러스 1, 또는 플러스 1을 얻기 위해서 조금 한 0.5 정도의
주겠지. 그러나 자국의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결코 움직이지 않겠어 라는 뜻을 정확하게 표명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또 어떤 느낌을 줬냐면요. 약소국의 리더는 아무리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나 아래 동등한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봤을 때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어느 정도 내 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대해줬던 국가는 프랑스, 영국, 일본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확실하게 이번에 약소국에 대한 이 태도가 느껴졌죠. 그러니까 라이브 외교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그런데 거기서 고성이 오가고 서로의 말을 자르고 만찬 음식까지도 준비된 상황에서 킥아웃, 사절단 다 쫓아 보내고 이런 게 사실 생생하게 방송이 다 됐어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저런 식으로 대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라는 걸 앞으로 봤을 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을 하면요. 유럽이 나토군을 파병하지 않는 한 러시아는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문제는요. 미국이 고립주의를 강화하면요. 푸틴의 다음 목표는 이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고 그 다음은 어떤 분위기? 이제 3차 대전 터지는 상황이죠. 원래 2차 대전, 1차 대전도 그 유럽 대륙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조금 두려운 겁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도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를 강화했기 때문에 세계 전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 이제 미국에 지금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이번의 사태로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잘못했다라고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만일에 러시아가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그 순간 전쟁은 확전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넘으면 대륙이 어디입니까? 바로 폴란드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참에 지금 중국이 미국이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안 해? 그러면 대만 한번 공격해볼까? 내가 대만에 폭탄 좀 떨어뜨렸고 대만 좀 찔렀는데 미국이 고립주의를 선택하면서 이 뭐니 대만 침공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잖아? 노 프로블럼 이렇게 해버리면 중국은 신나게 대만 때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쪽 유럽 대륙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 동북아 상황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개입 안 한다라는 판단이 딱 들어서면요. 중국은 바로 대만 침공합니다. 지금 트럼프가요. 우크라이나에게 히토류를 요구한 것처럼 만일에 대만의 방위에 대한 대가로 대만이 반도체가 1위잖아요. 지금. 이 사업 나 줘.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TSMC가요. 미국 인텔의 적자 사업부를 인수하라라고 미국은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거 하나 들고 대만 너 반도체 그거 우리 거 좀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먹을게. 그 대신 너네들 방위 우리한테 책임 떠넘겨. 우리가 너 지켜줄게.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는 give and take가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해석해 보면요. 트럼프가 외교도 동맹보다는 give and take 이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세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전 세계 질서, 경찰국, 평화롭게 세계를 재편하겠다. 강자로서의 뭔가 컨트롤 타워로 움직이겠다. 그게 아닌 겁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사회주의로 회귀한다라는 것을 트럼프가 선언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한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정선거 이슈에 중국이 배후에 있고 미국의 타겟이 중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도울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으로 부정선거 이거 중국 거야. 또 우리 도와주면 이거 완벽히 중국을 깨트릴 수 있어. 그런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한국의 해석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사인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분석해 봤을 때 고든창도 기쁨의 메시지를 던지고 매슐랩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남동에서 접촉을 하고 모든 상황이 전달이 다 된 상황이지만 트럼프가 중국의 킬 오다를 때릴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동맹국도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친중 반미의 이재명이가 만일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주한미군 감축, 철수 이거 100% 현실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킬 가치가 없어. 말도 안 듣는데 버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부터 어떤 메시지를 제가 냈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이거를 구해내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우리가 지켜내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트럼프와 마이 프렌드 이렇게 다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를 수 있게끔 우리가 지지를 계속 해주고 지지율 빵빵 반국가 세력 일거의 척결 그리고 그 다음 배후의 세력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복귀한 후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1절에 다시 대한독립 만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외쳤잖아요. 요거를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정치계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쁨의 사인이 뭐였냐면 나경원 의원 다 나와가 지금 현직 의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 기각시켜라 아니 각하시켜라 막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다라고 외친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렵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지만요. 그 치명적인 매력 뒤에는요.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김영현 TV였습니다.